식품 및 유통가 상황 살펴보는 시간 워키토키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일본 불매운동이 거세지면서 이슈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일본색을 빼기 위해 다양하게 홍보하는 한편 제품에 들어가는 일본산 재료들까지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소비자들은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 구조나 주주 관계까지 파고들고 있어 기업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방법이 한층 더 진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매운동 해당되는 기업 제품에 한정이 됐다면 이제는 그 관계 기업 그리고 제품 또 원료까지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더불어서 이제 파급 효과도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시장 상황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거세지면서 이제 반대로 국내 브랜드들이 선호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인한 불매운동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가운데 얼마 전에는 광복절을 기념해 국내 브랜드가 내놓은 한정판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의리와 문구업계에 따르면 제조, 유통 일괄형 국내 브랜드가 광복절을 앞두고 7월 초에 출시한 8.15 캠페인 티셔츠는 전체 기획 물량 중 95% 이상이 판매됐는데요. 사이즈 문제도 있으니 기획 물량 대부분이 판매된 셈입니다. 네, 그 국내 브랜드라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광복절 마케팅에 더욱더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이 해당 브랜드에서는 올해 초에도 이 기획 마케팅을 펼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앞서 2월에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티셔츠를 출시하는 등 올해 독립을 주제로 한 한정판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내의와 방한 이류 등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효과가 좀 궁금합니다. 매출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이 캠페인의 인기는 7월 매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광복절 한정판 티셔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상반기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패션 시장 비수기인 7월에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앞으로도 국내 브랜드라는 걸 내세워서 다양한 마케팅을 펼칠 수도 있겠군요. 자, 그리고 요즘 떠오르고 있는 국내 브랜드 하면 한 문구 브랜드 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볼펜으로 유명한 이 문구 브랜드에서도 비슷한 기획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죠. 네, 국산 문구 브랜드가 예약 판매했던 광복절 한정판 패키지는 출시 하루 만에 초도 물량 7,000세트가 매진됐고요. 이어 시작한 2차 예약 판매에서도 1,000세트가 추가 완판되는 등 1, 2차에 걸쳐 예약 판매분 8,000세트가 모두 팔렸습니다. 네, 뭐 불매 운동이 뜨거워지니까 이 일본 제품을 대체할 이제 국산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노력을 더 기해야겠죠? 네, 광복절 맞이 기획 아이템을 넘어 국산 브랜드 전반에 대한 실제 판매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뭐 일단 국내 브랜드들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반대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은 더 거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불매 운동이 진화되면서 나타나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완제품뿐만이 아니고 첨가물 같은 그런 소재로까지 지금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온라인 등에서는 소비자들이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소재까지 분석해 일본산 원료를 찾아 리스트를 빠르게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에 식품업체들은 소재 독립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소재 독립에 나서고 있다라는 말은 일본산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식목계에 따르면 이미 두 곳의 식품기업은 일본산 첨가물 그리고 용기 국산화를 선언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 두 곳도 검토에 나섰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두 곳은 일본산 첨가물과 또 용기의 국산화를 선언했다고요. 네, 한 업체는 즉석밥 전체 용기 5%가량을 차지하는 일본산 용기를 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내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업체도 즉석밥에 쓰이는 미강 추출물을 일본산에서 국산으로 배치했는데요. 미강 추출물은 밥맛과 향과 윤기를 더하는 첨가물로 함량이 0.1%에 불과하지만 거세진 일본산 불매운동 기류에 발을 맞춘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곳의 식품 기업은 이미 국산화를 선언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식품 기업들 역시 검토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 식품기업은 일본산 식품 첨가물과 식품 소재를 사용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대체제 가능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로 수급 자체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산 원료나 포장재가 사용되는 제품의 거래처를 바꾸려는 노력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내 개발 가능 여부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뭐 단순히 일본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게 첨가물과 또 식품 소재로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국민들이 늘면서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근데 한 제과업계가 사실 일본산 향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 있죠. 그 식품업계 역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네, 허니향과 카스터드향 등 일본산 향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식품업체는 해외 수출용 테스트 제품 생산 시에만 소량 들어갔을 뿐 국내 시판 제품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제조 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해온 일본산 탄산칼슘은 현재 대체 공급 업체를 찾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비슷한 고민에 빠진 식품업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한 제과업체는 바닐라향 등 현재 사용 중인 10여 가지 일본산 향료 대체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며 빠른 시간에 수입처를 다변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곳은 일본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카레에 대해 판매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네, 뭐 일본산 향료 의존율이 높은 이 제과 업계도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유업체들 역시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그래서 유업체들도 일부 가공류에 사용되고 있는 일본 향료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커피맛 우유 등에 들어가는 일본산 향신료를 싱가포르 등 제3국 제품으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또 다른 곳도 일본산 원재료를 대체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본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움직임이 식품업계 전반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커피 프랜차이즈 상황은 어떤지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커피 전문점 업계 1위에서 일본산 제품의 발주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해당 커피 전문점 브랜드는 일본에서 완제품 형태로 들어온 제품 2가지에 대해 추가 발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실 수 있도록 만든 추출식 커피 제품, 또 집에서 간편하게 그린티 라떼를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소포장된 제품 2가지입니다. 지금 그 두 종류는 현재 추가 발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관계자는 현재 추가 발주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는데요. 제품 발주량을 줄이거나 아예 잠정 중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더불어서 방사능 때문에 또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해당 제품의 경우 일본에서 만들지만 커피 원두 등 핵심 원재료는 제3국에서 생산한 것이라며 제품도 문제가 된 후쿠시마와 그 인근 13개 현 지역과는 상관없는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고 또 생산지 증명과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합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완제품 상품과 제조 음료에는 일본산 원 부재료도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브랜드와 완제품을 넘어서 일본산 첨가물 그리고 소재로까지 확대되면서 이게 식품 업계를 중심으로 대체제 마련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떤가요? 네.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변화가 소비자 권리를 향상시키고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독려하는 순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지나친 각종 포비아, 즉 공포증을 양산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 불매운동으로 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국산이 아닌 성분이나 제품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을 위해 효율적으로 원재료를 수급해서 사용하는데 소비자들에게 모든 제품이나 성분에 대한 설명을 일일이 하기도 어렵고 또 이해시키기는 더 어려우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국산이나 제3국을 통해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마땅한 대체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향료 등 일본산 품질이 뛰어난 첨가물은 마땅한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제외할 경우 원제품의 품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타국에서 대체제를 찾더라도 원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제품에 극소량 사용되는 일본산 첨가물이나 또 이 향료의 경우에도 불매 운동 리스트에 오르면서 식품업계가 대체품 찾기에 아주 분주한 모습입니다. 뭐 국산 개발은 단기간에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요. 또 타국 등에서 찾는 것도 많은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첨가물을 당장 국산으로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소비자들의 어떤 이해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대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본을 상대로 한 수출 상황은 현재 어떤가요? 네,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이 일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했던 식품을 자국 내 상품으로 대체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어 일본 수출 시장 전망은 어둡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뭐 특히나 식품업계의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잘 알려져 있듯이 일본이 한국산 식품의 최대 수출국이잖아요.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한국산 식품의 일본 수출 비중은 22%에 이릅니다. 그러나 수출액은 10억 4,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3% 감소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반한 여론이 확산될 경우 수출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액이 줄어든 이유는 뭐로 볼 수가 있을까요? 김치, 라면 등 수출 주력 품목의 부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치의 경우 6월 일본 수출은 전년 대비 2% 감소했고 라면도 같은 기간 일본 수출액이 21.9%, 막걸리는 7.8% 줄었습니다. 라면과 막걸리 외에도 참치, 김 등 일본에 수출되는 가공식품 전체 품목이 감소했습니다. 네, 이게 일본만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물량과 금액 역시 좀 줄어든 걸까요?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식품의 미국 그리고 중국 수출은 늘었습니다. 올해 6월까지 대중국 수출액은 7억 8,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3% 증가했고요. 미국 수출액도 같은 기간 5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8% 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본에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 중국에서의 어떤 시장 성장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미국에서는 김치와 어떤 라면 수출 전망이 좀 밝은 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6월까지 미국 김치 수출액은 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6월 한 달간 대미 김치 수출액은 무려 121%나 상승했는데요. 국내 제조업체들의 미국 대형 유통매장 입점 노력이 수출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면의 경우 재고 처리 지연과 현지 생산으로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으로 수출 물량은 줄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전화위복을 좀 기대하려면 위기를 기회 삼아서 이를 또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워키토키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